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역시 지난주에 있었던 K리그1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굉장히 또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전북현대가 우승을 확정을 지으면서 K리그 모든 구단을 통틀어서 왕별을 처음으로 다는 10번째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10번째 별을 달면은 특별히 큰 왕별 다는 거는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네네. 하고 있죠. 예. 예. 뭐 이것도 K리그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전북은 좀 왕별 하나로 통일하겠다. 왜냐면 10개의 별을 이렇게 엠블럼 위에 쪼르륵 달기에는 좀 공간 배치도 어렵고 몇 개인지도 몰라 그렇게 달아놓으면. 네. 이제 엠블럼 디자인을 바꿔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렇죠. 미국 국기 느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주말 열렸던 33라운드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 같은 시간 또 김천이 안양에게 또 의외의 대패를 당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북은 남은 5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조기에 K리그 1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전북현대는 남아있는 시간 동안 5경기는 좀 축제 분위기 속에서 치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홈에서 성대한 그런 대관식들도 분명히 또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최철순 선수, 이 전북의 정말 많은 우승들을 함께했던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의 그 마지막까지도 함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전북현대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날 우승을 하고 나서 구단에서 준비해 놨던 이 뭐라고 해요? 장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북의 이제 10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장식물에 이 왕별을 꽂는 퍼포먼스를 최철수 선수가 직접 하는, 홍정호 선수에게로부터 왕별을 건네받아서 최철수 선수가 10개를 다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그걸 꽂는 퍼포먼스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팀에서 이만큼 오래 있는 선수 원클럽맨 자체가 극히 드물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왕조를 완전히 그렇죠. 이제 다 왕조를 다 겪었던 인물이 이렇게 해외에서도 이 정도의 경험을 하기 쉽나요? 한 팀의 모든 우승을 이 사람이 다 했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번의 우승을 하는 리그 동안. 기준으로. 네. 네, 그리고 왕조가 열린 뒤에 있었던 뭐 아챔 이런 거. 그 전에 우발적으로 튀어나왔던 아챔 우승 같은 건 전에도 있었지만 FA컵 우승이나 그런 거 말고 진짜 대부분의 우승을 다 한 이런 인물은 정말 역사상 드물다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전에 이 정도로 우승이 적은 팀이 갑자기 우승을 몰아서 하는 사례 자체가 정말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맨시티의 왕조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댓글을 보니까 왕별 말고 태극 문양은 안 되냐고 국뽕 느낌으로다가 저 좀 신선한 제안이네요. 예. 굉장히 국뽕이긴 하네요. 혼문이 닫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맨시티 얘기했잖아요. 맨시티가 그 왕조를 열어간 그 2명 콩판이랑 다비드 실바부터 동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전주성 앞에 K리그에 이제 사실 그게 돈도 많이 드는 일이고 해서 잘 안 나는데 동상을 만든다면 사실 또 유력한 K리그 1호 동상 후보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네요. 근데 그 사실 서호정 기자가 예전부터 세징야 동상건립위원회의 약간 그 위원장 같은 역할을 맡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에밀레종 건립위원회. 네, 세징야를 녹여서 거기에 네.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보니까 파란에 인을 넣어서 제가 그 진행상 같은 것들을 좀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시의원 분들도 좀 이제 좀 질의 같은 것도 하시고 실제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이고 또 특히나 생존을 하고 있는 인물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상을 만드는 것이 좀 쉽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좀 난관들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철수 선수를 만든다고 해도 그럴 거예요. 예, 이게 왜냐면 축구의 정서를 모르는 거지. 경기장이 사유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거기는 이제 구단 소유도 아니고 거기에 또 건립을 했을 때 이후의 관리나 이런 책임은 또 누가 질 것이며 이런 이제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그걸 보니까 일단은 대구 시민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세징야를 명예시민으로. 대구 명예시민으로 예. 이제 하는 것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서울 명예시민증 희동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 거 있었죠. 그런 느낌으로. 네. 네. 근데 여튼 축구장 근처에 동상을 당연히 그냥 뭐 할만하니까 한다 뭐 이런 뭐 명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 프리미어리그도 경기장을 새로 리뉴얼한 지 얼마 안 된 팀들이 그 주위에다가 하거든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주위에 앙리 무릎 슬라이딩 한다든지 베르캄프 네. 있고 뭐 벵거 감독도 뱅감도 있나요? 있나? 앙리 베르캄프 확실히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티하드 스타디움도 뭐 말씀드린 콩파니 실바 한다든지 이런 게 뭐 기념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장 주변에 경기 보는 거 말고
팬들이 한 번 더 들릴 수 있는 곳.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스타디움 투어 할 때 한 번 더 들러갈 수 있는 곳, 사진 찍을 곳, 뭐 이렇게 셀카 찍을 곳 이런 데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K리그가 감안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면 이런 게 이제 되는 거죠. 네. 상업적으로 그런 필요까지 생겼을 때. 저기 보니까 장7915님이 NBA 댈러스 역시 구장이 구단 소유가 아닌데 덩 노비츠키 선수 동상이 앞에 있다. 뭐 이런 또 예외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아무래도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런 일 처리하는 방법들, 뭐 조례 같은 것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스포츠의 파급력도 좀 그렇죠. 다르고. 예, 좀 더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기 자체가 다른 거죠. 예, 노비츠키는 세상 진짜 미국이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 사는 사람들도 댈러스 하면 노비츠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 그 도시 자체의 상징이니까. 네. 먼 외국에서 전주 아마 일단 대구 하면 세징이야? 뭐 이렇게 미국인이나 어디 뭐 캄보디아 사람이 대구 하면 연상 퀴즈로 세징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What the hell? 이건 어느 겁니까? 그런 정도의 연상작용이 될 정도의 인물이니까 그렇죠. 노비츠키는 예, 그러니까 하는 예. 거죠. 예, 뭐 그래도 저희는 또 축구를 사랑하는 만큼 아무래도 그런 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좀 원활하게 해결이 돼가지고 동상을 좀 빨리 보고 싶다. 1호 동상이 누가 네. 될까?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그런 측면이긴 한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북현대가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포획 감독이 최근에 있었던 그 제주와의 경기에서 판정 불만에 대해서 SNS에 올렸었고 그게 또 징계가 어느 정도 수위로 결정이 될 것이냐 이거에서 좀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프로축구 연맹의 정무적 감각이 발휘가 될 것이다. 저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로 보고 있다라고 600은 안 된다. 600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500만 원 이하다. 뭐 그 여러 사례들을 얘기해 드리면서 가장 뭐 유사한 게 이제 발디비아가 했던 그건보다도 약간 좀 강도가 낮은데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 이승우 선수와 발디비아 선수 두 사이의 징계 수준 3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저는 이거는 특히 명분이 있는 게 오심이라고 결론이 나왔잖아요. 먼저 결론이 나왔으니까. 네, 그 전진우 선수의 페널티킥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날 경기를 맡았던 이동준 심판과 이제 VR 심판들의 오심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는 과중한 징계를 주는 것은 명분도 없고 그래서 저는 프로축구연맹 또 이제 포획 감독이 이날 그 이도현 단장과 함께 또 상벌위원회 출석해가지고 소명 절차도 했고 디그니티를 존중을 해줬군요. 디그니티를 존중해줬기 때문에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뭐 300만 원 제재금 수준으로 딱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적당하게 댓글에도 징계 그래도 좀 약하게 나온 것 같죠 하고 말씀하시는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서호준 기자가 잘 설명해 주셨지만 오심으로 결론 났다고 해서 징계를 안 줄 수는 없었다. 네. 왜냐하면 올린 건 올린 거니까. 뭐 오심 자체로 인한 그 어떤 피해 같은 거는 오심으로 판명이 됐을 때 싸그리 같이 없어질 수 있지만 뭐 오심이든 아니든 올리는 게 금지인데 올렸으니까 이제 그것은 징계를 안 줄 수는 그렇습니다. 없었다. 이거를 징계 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걸 징계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면은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난리가 날 겁니다. SNS에서.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애초에 오심을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오심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까지 전부 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올렸던 그 SNS에서 불만을 표현했던 것 중에 오심이 아닌 것도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 네. 뭐 또 나름 포획 감독처럼 이렇게 오심으로 확정이 난 상황에서의 이제 징계 부분은 또 이 하나의 이제 전례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에 만약에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와 비슷한 수준의 징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상 판례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하니까요. 네. 댓글 보면은 감독상 받겠죠 하면서 시온팡님이 물어보셨는데요. 그 감독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 열린 만큼 사실상 굉장히 유력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거의 몰표가 아닐까. 이거는 만장일치가 아닐 경우에 몇 명이 다른 사람을 만장일치 안 돼요. 안 되는데 워낙 그 투표자가 많아서 안 되는데 그게 몇 프로를 받느냐가 이제 화두인 정도. 그 보면은 투표를 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 프레스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은 그 등록된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그냥 투표를 할 수 있게끔 애초에 그냥 다 표가 주어지더군요. 네. 그러니까 투표율의 문제이지 이게 뭐 누구는 자격이 있고 누구는 자격이 없고 이런 것들은 이미 애초에 그냥 걸러져 있는. 그리고 또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게
감독하고 주장단도 투표 권한이 있는데 자기 팀은 그쵸. 또 네. 투표를 못 합니다. 본인은 본인을 못 네. 찍는다. 네. 그래도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의 역대급의 압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네. 여담인데 오늘 인터넷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얼핏 보고 왔어요. 커뮤니티에서 이번 시즌 MVP는 세징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보통 우승팀이나 네. 진짜 아니면은 뭐 2위 팀 아니면 득점왕 거의 우승팀에서 나오고 아니면 2위 팀 득점왕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바운더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구가 이제 직결 강등이 안 됐을 때 얘기죠. 세징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네. 나름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근데 K리그의 어떤 이 시상식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시스템 자체가 안타깝게도 이게 막 우리가 느끼기에 되게 퍼포먼스적으로 탁월했다라고 해서 그 선수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가령 MVP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 4명 정도 후보에 들어가는데 팀당 1명씩만 넣을 수가 있어요. 올리죠. 네. 네. 그러니까 전북처럼 이렇게 압도적으로 우승한 팀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데는 보면은 MVP 후보가 뭐 2명인 경우도 있고 3명인 경우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쵸. K리그는 한 팀당 1명입니다. 그리고 이미 포획 감독은 수요일에 진행됐던 파이널 라운드 미디어 데이 때 자기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를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주장인 박진섭 선수. 아마 줄 거라 그 MVP 후보 내 마음속에 있는 MVP 후보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구단하고 협의는 해봐야 되겠지만 저도 포획 감독이 그렇게 박진섭 감독을 선택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전북에서 1명, 그다음에 뭐 김천에서 1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김천은 문제가 뭐냐? 지금 이성적의 주역인 김천 상무 구기 선수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전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 소속팀에 뿔뿔이 돌아가요. 김천 소속으로 시즌을 마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올해 뭐 김천에서 아주 좋은 활약을 한 이동경이라든가 김승섭 선수는 막상 시상식 때 후보를 정할 때 되면은 울산과 제주 소속인데 그럼 이 선수들이 이렇게 정해야 되나? 그 정종용 감독이 나는 MVP 후보 내기 너무 어려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MVP 후보도 그렇고 베스트 11 역시나 구단에서 좀 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쿼터가 정해져 있고 뭐 구단당 2명입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누구는 넣고 누구는 안 넣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약간 그 감정이 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막 그렇다고 제가 구단들이 들었거든요. 머리를 쓰죠. 네. 이 선수는 원래 왼쪽 측면을 보는데 왼쪽 측면에 너무 유력한 선수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자 우리는 이 선수는 오른쪽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시즌 2경기 뛰었다 뭐 이러면서 네. 약간 구단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감정이 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봐서 눈물을 머금고 이 선수는 못할 것 같지만 후보로 올린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10년에 우승팀 FC 서울이 MVP 후보로 아디를 올렸는데 올릴 때부터 서울은 뭐 안 될 거라고 장담하고 생각하고 올린 건 아니고 열심히 노력을 했겠지만 그때부터 사실 수비수고 예, 또 외국인 선수고. 그래서 2위 팀의 김은중이 타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뭐 이러나 저러나 이제 또 전북 현대가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시간들이 점점점 째깍째깍 다가오고 네. 있습니다. 우승 세레머니는 구단에서 이미 발표를 했죠. 11월 8일 열리는 대전과의 홈 경기 때 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했고 그래서 미디어 데이 때 갔더니 황선홍 감독이 아니 왜 우리야 김천전 때 하면 되지 왜 우리하고 이거 경기할 때 하는 거야? 가도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도바노 뭐 대전 선수들이 또 리스펙을 한다고 하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거를 프로축구 연맹은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그거를 규정화하거나 명문화한 적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 근데 황 감독 성격상 또 해줄 것 같기도 같아요. 해요. 딱히 황선홍 감독. 예, 전북과 대전이 안 좋을 일도 없잖아요 지금 네. 관계가. 예, 또 그렇기 옛날에 때문에. 두 팀이 또 최은성 우리 대전의 레전드인 최은성 선수가 전북에서 은퇴를 할 때 서로 또 좋은 관계를 맺었던 적도 있고 해가지고 해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여튼 이 좋은 성적을 이끈 감독이 이제 거스포획 감독이 될 텐데요. 이 거스포획 감독을 이제 또 그 미디어데이에서 잠깐 또 만나 보셨잖아요. 예. 네. 확실히 이 포획 감독이 굉장히 친화적이고 그날 또 이제 정종영 감독, 황선홍 감독과 함께 했는데 좀 셋이 합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포획 감독이 와서 자기가 이제 그 프로축구 연맹이 쇼츠로 영상도 올렸는데 자기는 K리그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들 간의 어떤 갈등이나 감정이 별로 없다. 네. 그래서 뭐 경기 끝나고도 서로 악수하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여기 와서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포획 감독이 하나 의문인 것은 이동준은 심판 이동준 아닙니다. 네, 선수 이동준. 그러니까 이제 포획 감독은 이제 군대라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군팀이 이제 프로리그에서 뛴다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테니까 막 정종영 감독이 막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동준 맹성 아주 몸 제가 끌어올려가지고 보내준다 전북에 막 그러는데 막 포획 감독이 아니 이동준은 왜 전북이랑 경기할 때 그렇게 미친 듯이 뛰는 거냐고 자기 화났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너무 웃기고 하여튼 그날 뒤에서 되게 화기애애했고 포획 감독은 그날 1박 2일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상벌위원회 출석 때문에 오후에 올라갔었고 그대로 이제 숙소에서 묵고 나서 그날 미디어데이 행사를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이제 뒤에서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는데 김호영 기술위원장이 들어오니까 나 당신 지겹다고 이제 웃으면서 막 왜냐면 김호영 기술위원장 상벌위원회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제 그만 봅시다 이러면서 그 디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제 갔던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또 오니까 네. 예. 그런 또 일화들이 있었던 포획 감독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남아 있는 5경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뭐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가장 좀 크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5경기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전북은 또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일단 포획 감독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포획 감독은 선수들에게 경기 이틀 전까지는 휴가를 갈 사람은 가고 클럽하우스에 와서 운동할 사람은 운동하고 알아서들 하고 우리는 이제 경기 이틀 전에 소집을 해서 준비한다. 네. 라는 걸 이제 파이널 라운드의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물론 이제 코리아컵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컵 결승전에 임박해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좀 단단하게 준비를 하겠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초반 그 5경기 중에 3경기까지는 이 정도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그래, 만큼 네. 잘 못 뛰었던 선수들에게도 좀 그렇죠. 기회를 많이 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지금 그날 미디어데이에서 아직 이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남아있는 황선홍 감독이 전북이 그렇게 한다니까는 안 되는데 이러고 김천이 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구기 선수들이 전역을 하면은 이제 20명이 남는데 지금 부상자가 3명 있어서 17명밖에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정종용 감독이 우리는 뭐 파이널 라운드는 동계훈련의 어떤 전초전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황선홍 감독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진심으로 해라. 서울 포항 잡아줘야지 정 감독 이러면서 왜냐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위 혹은 2위까지 올라가야 이제 팀이 열망하고 있는 아시아 무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사실 뭐 포획 감독이 그런 시스템을 돌린다고 해도 보면서 그래서 진짜로 이틀 전에 들어오는 놈은 누군가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선발 라인업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마지막까지 내가 긴장의 뭐 끈을 안 흔들어도 된다고 했지 안 들어왔을 때 선발로 쓴단 말은 안 했다.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마침 전북 얘기를 하고 있어서 채팅에 정영민님께서 콤파뉴 부상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뭐 콤파뉴 선수가 뭐 예전에 있었던 루머와는 별개로 이번 시즌 좀 잘해서 이번 시즌 끝나고 다른 나라 가지 않을까 팬들이 많이 이제 우려 뭐 걱정을 했는데 주저앉게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주저앉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무릎 수술을 네. 해야 된다는 아하. 얘기가. 네. 예. 네, 좀 장기 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 시즌도 잘 회복을 한 이제 콤파뇨를 보기를 또 전북 팬들은 바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계약이니까요. 네, 그리고 올해 이 여름부터는 사실상 콤파니오와 티아고의 약간 플래턴 시스템으로 최전방이 운영이 됐는데 티아고도 점점 뭐 컨디션을 올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전북 구단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선수도 사실 시즌 개막 전에는 뭐 간바 오사카 이적설도 있었고 포획 감독이 내 플랜은 없으니까 다른 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선수도 좀 자존심이 상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뭐 평가가 완전히 올라와서 티아고 선수하고도 동행을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네, 뭐 화타 지우반 선생님도 있으니까 좀 빨리 나와가지고 내년에는 잘 돌아왔으면 좋겠고 하타 선생이라고 해서 그분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고 오면은 수술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회복을 할 때 아주 그 면밀하게 봐준다는 거지. 근데 뭐 심지어는 선수가 외국에 수술하러 갔을 때 뭐 구단에 급한 일 없으면 동행하죠. 같이 가고 네. 이 정도까지 챙겨주긴 합니다. 예전에 네. 이용 선수가 한국, 일본에서 2차례 수술이 실패해가지고
거의 이제 선수 생활이 재기불능 상태까지 간다고들 다들 우려할 때 우리 하타 지우반 선생이 직접 데리고 독일로 갔었죠. 독일 할머니 예, 독일 그 아주 예. 스포츠 헤르니아 수술 잘하시는 할머니 의사님 만나러 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용 선수 지금까지 현역을 뛰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남아 있는 시즌 또 전북 현대가 잘 마무리를 지으면서 또 내년 시즌도 호성적을 이어갈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